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면 이제 그때부터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치매는 말 그대로 그런 증상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즉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김진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7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근데 이 70가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인데. 아. 제가 뇌 구조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 앞쪽에 있는 제일 큰 부분,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편의상 이 전두엽을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전두엽 부분과 상 전두엽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 요 눈썹, 눈 바로 뒤쪽에 있는 네. 이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안화 전두엽을 포함한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측을 좀 하기도 하고 나의 행동을 저녁 때 이렇게 자기 전에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죠. 이렇게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이런 과정이 잘 안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주의 집중 능력이라든지 충동 조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참을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좀 막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남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해서 막 행동을 하기도 하죠. 전두엽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걸 안 나빠지게 뭐 어떻게 관리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이게 없는 뭐 거잖아요. 마사지가 되는 것도 자, 아니고. 전두엽의 기능 좋아지게 하는 법 조금 이따가 강 교수님이 알려주시죠. 좋아요.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바로 이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편의상 상전두엽이라고 나눴는데요. 네. 전전두엽의 일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배측의 가측 부분의 전전두엽의 일부가 이 작업 기억을 담당하거든요. 우리 전화번호 이렇게 들으면 금방 외웠다가 바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즉흥적인 기억력을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전두엽과 상전두엽의 중간 지점쯤에 해당되는 부위에 바로 이 작업 기억이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다른 역할도 하는데 이 바로 복잡한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뇌가 망가지면은 어떤 일을 계획한다거나 복잡한 동작들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두 가지 일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즉흥적인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장기 기억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분홍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정수리. 이 두정엽은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공간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산 능력, 돈 계산 같은 거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능력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쪽 기능이 떨어지신 환자분들에게 오른쪽 손을 들어서 왼쪽 귀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엉뚱한 손을 들어서 다른 쪽의 귀를 잡기도 하죠. 그래요. 좌우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서 남들과 했던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잘 고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공간 개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늘 자주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아까 제가 돈 계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것도 굉장히 갚아야 되는 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 꿔주고 못 받는 일도 생겨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죠. 아니, 돈을 내가 꿔줬는데 저쪽에서 잊어버리면은 감사한데 내가 꿔줬는데 못 받는다면 그럼요. 이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네.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경우도 많고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분은 뇌경색이 왔는데 두 자릿수 계산을 하는데 한 자릿수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자릿수에 대한 이 연속적 계산은 주의 집중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더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 다른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증상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어디가 망가졌는지 얼른 알아챈 다음에 뭐가 원인인지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관자놀이 주변에 있는 측두엽입니다. 뚜엽. 네, 이 측두엽에서는 이 귀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듣는 소리, 즉 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를 여기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남들이 했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좌측 측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간단한 단어를 알아듣. 예를 들면은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요 한 3단어 정도로 되어 있는 걸 알아듣는데 네. 좀 복잡하게 예를 들면 저 거실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물컵으로 정수기에서 얼음을 좀 떠다 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문장의 구성이 복잡해지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 또 측두엽의 오른쪽이 망가지면은 이 예. 음률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 그래서 사투리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투리요? 네, 늘 대화를 나눴던 사투리를 갑자기 못 알아듣게 되기도 하죠. 왜 그러지? 그게 이제 의미 있으니까. 높낮이, 네. 높낮이. 맞습니다. 엄마, 갔나? 그러면 이게 의미 있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걸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그 정도까지. 그 똑같은 측두엽이라도 망가진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앓으시는 분들 아마 이 부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측두엽의 안쪽, 내측 측두엽에 위치하고 있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장기적인 기억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 해마가 두드러지게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단하게 굳게 때문인데 이 기억력 감퇴가 굉장히 심각하게 초기적인 증상으로 아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억의 저장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불러줬던 번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잘 안 되죠. 근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 기억, 옛날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이제 쭉 이제 읊었지만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아유 늙으면 그렇지 뭐 어쩔 수 있냐 우리가 너랑 같냐 막 이러고 맞습니다. 넘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 예. 종이하고 펜 다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지금부터 9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겁니다. 네? 실제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30개까지도 불러드리지만 오늘은 9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조금 있다가 그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 지금은 쓰는 게 지금은 아니고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머리로만. 겁니다. 9개는 너무 많은데 선생님. 자, 한번 시작해 아니, 보겠습니다. 그냥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잘 듣고 네네네. 내보세요. 첫째, 자 지하철, 프라이팬, 개나리, 버스, 냄비, 진달래, 기차, 국자, 목련. 자, 9개 외우셨어요. 자, 지금부터 구구단 3단 시작. 3일은 3, 4, 2, 엄마 좀 구구단 외우라고 지금. 3, 4, 3, 4, 12, 쓰지 말고 구구단.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3, 9, 27. 자, 적어보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 9개의 일인데. 단어 중에 몇 개나 적는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다 적으신 분은 한번 종이를 들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열심히 아주 잘 적으시네요. 하나만 네. 생각이 안 나. 네, 기차. 하나. 좋습니다. 한번 종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할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몇 개 적으셨어요? 저 8개. 8개. 저도 8개인데. 8개. 저도 8개네요. 좋습니다. 자, 8개 이상 적으셨다면 정말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안 한 4-5개 정도까지밖에 못 적었다? 이러면 이건 좀 단기 기억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한 인지 기능 테스트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자, 인지장애 초기에는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신호를 잘 알아채신다면 치매로 진행하기 전에 이걸 다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약, 일상생활 수칙 등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에서 15년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인지력 문제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 테스트는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예.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으셨어요. 할머니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는 이렇게 무조건 유전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거든요. 아 이거 궁금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인 경우에는 유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가중되면 최대 15배 이상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엄청 높네요. 따라서 직계 가족분들의 병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미리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내가 미리 안다면 더욱 철저하게 뇌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일상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계시고 또 인지력 저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굳이 검사를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알려드린 전조 증상이 있는지 평소에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50대 후반인데 부모님이 그런 병력이 있다면 네. 저에게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도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친절한 수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께 치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